나눠서 써야지. 뭐 먹지? 언니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좋다 생각하고 밖에서 찍어보려고 했으나 대차게 못 찍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날씨가 엄청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또 춥네요. 이런 실패했군요. 찍기에 실패했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곳에서 찍어볼게요. 알 수 없는 캐나다 날씨를 잠시 공유해드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저희 집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시청각실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쉬고 그러는 곳이에요. 오늘은 플래그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23일이니까 캐나다 시간으로 22일에 플래그폴을 다녀왔습니다.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게 어떠한 단지 체험이 아니라 저도 비자를 변경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상과 사진을 못 찍어 와가지고 약소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네, 플래그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제 영상을 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 비자를 워킹 비자로 전환한다거나 워킹 비자를 관광 비자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가끔 영주권 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플래그폴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어쨌든 국경에 가서 업무를 보는 일들인데요. 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워홀 비자를 캐나다로 넘어오는 하늘 비행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플래그폴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관광 비자를 워킹 비자로 바꾸는 플래그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 저는 지금 캘거리에 있어요. 캘거리에 있어서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아가라 그쪽으로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쿠츠라는 국경으로 갔습니다. 거기 말고 한 군데가 더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비자 업무를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듣긴 들었으나 일 처리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어메이징 캐나다잖아요. 제가 나와서 거의 한 2달 정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처리는 한국이 짱이구나 이런 거 느낍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장단이 있는데 일처리 속도에서만큼은 진짜 단연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무튼 저는 그래서 쿠츠로 갔고요. 쿠츠에서 저희 집이 있는 캘거리 노스웨스트 서로의 거리는 대략 한 35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왕복 거의 700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 비자에서 워킹 비자, 이렇게 비자를 변경하실 때 굳이 국경에 가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은 이제 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에서 비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실 심사관이 선택을 하라고 했거든요. 워킹 홀리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올 건지 선택하라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관광비자로 들어오기를 마음을 먹고 들어온 상태라서 다시 번복을 하면 제가 일 처리를 빠릿빠릿하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오기로 했고, 거기서 물어봤던 게 그럼 한국에 다시 들어갈 거냐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비자를 오픈할 거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물어본 거면 다른 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치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추천하는 걸 봐서는 비자를 변경할 목적이면 미국을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밴쿠버나 다른 지역을 제가 찾아봤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캘거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차라 함은 본인의 차, 아니면 누군가의 차, 아니면 렌트, 아니면 라이더를 구하는 이 정도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를 렌트해서 직접 가시는 게 사실 가장 마음 편할 수 있지만 저는 둘 다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의 분들에게도 부탁하기엔 너무 먼 거리였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미국에 나갔다 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생활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쓰게 됐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는 건 갔다 와서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플래그폴로 결정을 했고, 다행히 카페를 통해서 동행을 구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플래그폴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는 그 친구가 라이더를 구하는 정보를 C&드림에서 찾아가지고 저희는 라이더를 통해서 갔습니다. 구하는 경로는 C&드림을 통해서 라이더를 구했고요. 한인 라이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가 결정을 해서 언니 이런 분이 있어 라고 얘기해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간 경우이기 때문에 라이더 분과 어떻게 컨택하는지는 정확하게 정보가 없지만 C&드림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을 물어보고요. 그래서 라이더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컨택을 한 게 아니라가지고 그 평소 평균 그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글 보면 20만 원에 다녀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이 친구가 살고 있는 홈스테이 패밀리가 한국 분이셔서 그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구해주신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40만 원 정도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쌌고 그래서 이 친구가 C&드림이랑 이렇게 발품 팔아서 구하게 된 건데 30만 원에 해주시겠다는 분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 30만 원에 저는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2명이서 갔으니까 한 명당 15만 원씩 내고 진행을 했습니다. 캐나다 불로 300불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라이더분은 원래는 이 쿠츠 국경으로는 안 가시고 다른 라이딩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연락이 닿게 돼서 네, 30만 원으로 해주신 건데 일단은 저랑 같이 가는 동행 친구와 저희 집이 차로 한 15분, 20분 떨어진 거리였어요. 새벽에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고민이 좀 되긴 했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우버를 타기로 했었는데 다행히 그 기사분께서 각자 집으로 픽업을 와주신다고 해서 그 친구 먼저 타고 저를 픽업해주시고 쿠츠로 넘어가는 루트로 진행을 했고요. 돌아올 때도 집 앞에 드랍업 해주셔서 제가 내리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내렸습니다. 거리는 편도 350km 정도? 그러니까 총 700km 정도를 운전을 해주셔야 돼서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소요 시간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편도로요. 그래서 갈 때 저는 6시 20분에 출발했는데 저희 집 기준으로 도착하니까 10시 정도였고요. 돌아올 때도 거기서 1시 20분쯤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5시 정도였습니다.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저는 차를 타고 어쨌든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요깃거리는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이더분과 함께 가게 되면 뭐 라이더 분마다 다르신데 중간에 뭐 티몰튼 같은 데 내려서 잠깐 쉬기도 하고 뭐 카페에 가서 뭐 요깃거리 하고 다시 출발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 라이더분이 다음 일정도 있으셨고 좀 말수가 굉장히 없으시고 그런 편이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레스 브릿지인가? 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브릿지 예쁜데 한번 내려주셔서 잠깐 이제 기지개도 피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출발했고 올 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왔습니다. 올 때는 그냥 기사님 잠깐 담배 흡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랑 그리고
주유할 때 이렇게만 쉬고 저희는 바로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사님이 어쨌든 너무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빵이랑 뭐 핫도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과일이랑 해서 준비해서 이제 기사님 거랑 동행분 거랑 같이 준비를 해갔는데 이게 저는 사실 만들면서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간 친구는 긴장도 하고 피곤도 하고 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님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챙겨가면 좋고 기사님과 동행분들 계시면 일단은 먹는 거 네, 그런 거만 우선으로 챙겨가고 필수 자료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을 가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모두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한 건물을 기준으로 이쪽은 미국, 이쪽은 캐나다인 신기한 캐나다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나눠보자면 저희는 라이더분께서 미국 국경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국경 근처에서 저희를 내려주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그냥 거길 지나치는 사람들의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거기 바로 앞에 내려주셔서 보통 차로만 가니까 차가 계속 이렇게 서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한국의 휴게소 아니면 톨게이트 같은 거 넘어갈 때 이렇게 부스에 한 번씩 서 계셔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만 옷 입으시고 막 이렇게 막 총 차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근데 거기는 대부분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여권을 내고 검사를 하면서 뭐 너 가 아니면 너 오피스로 들어가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 차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기사님이 들어가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걸어서 국경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혹시 저처럼 근처에 내려야만 하는 분들은 그냥 차가 가는 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차만 있어도 검사받는 차들이 줄을 서고 있어도 그냥 두 다리로 열심히 그 심사관한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우리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뒤에 차를 멈추라고 해요. 앞으로 오지마, 뒤로 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에게, 그 심사관님에게 나 여기에 비자 트랜스퍼 하러 왔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여권 체크하고 여러 가지 조금 물어봐요. 거기는 이제 정식 질문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 무기 소지한 거 있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경 오피스에 가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날 갔어요. 여기 시간으로 토요일 날 갔고 쿠츠 국경은 24시간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지금 캐나다가 공무원 파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이민국 쪽에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일 처리가 느린데 혹시 파업이 너무 영향이 많이 가면 어떡하지라고 엄청 걱정을 하면서 일단 들어갔으나 여권은 그 오피스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그 밖에 부스에 있는 그분이 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신 다음에 오피스 안에 있는 심사관들 중에 한 분이 거길 가서 그분께 가서 여권을 받아서 이제 다시 다른 심사가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권이 없이 미국 오피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게 사실 미국 국경에서는 딱히 할 게 없거든요. 그치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상황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10분 만에 끝났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오라고 했고 저희는 동행은 저의 뭐 가족이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같이 한국에서 왔으니까 둘이 같이 심사가 아니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오라고 해서. 그래서 가면 이제 공항에서 하는 요만한 카메라로 얼굴 비추고 미국에 어딜 들렸다 올 거야? 이렇게 말해서 제가 진짜 극도로 긴장해서 그 쉬운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하다가 아니 우리 그냥 단지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바로 캐나다로 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그냥 뭐 총 쿨 뭐 이러면서 굿 이러면서 이제 손가락 찍고 조금 있었더니 이제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게 아마 입국 거절 도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가 한 정확하게 가격이 기억 안 나는데 여기에 기재할게요. 이 정도로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권을 다시 받고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밖으로 나가서 차들이 가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근데 쿠츠 국경으로 가시는 분들은 나가면 큰 다리가 보여요. 다리 건너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서 그냥 꺾어서 다시 오피스로 들어가시면 캐나다 오피스입니다. 캐나다 오피스에 이제 들어갔죠. 그 전에 준비물을 하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필수로 요구하는 거는 합격 레터. 꼭 필수고요. 그리고 저는 ETA를 해갔는데요. 제가 이거를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갔으니까 금요일 밤에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게 되게 또 없어도 된다는 분이 있고 막 진짜 다 달라서 웬만하면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메트릭스 그리고 영문 보험 증명서 정도가 좀 필수인 것 같은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 바이오메트릭스 전에 신체 검사 하시잖아요. 그때 신체 검사가 끝나면 병원에서 종이를 줘요. 저는 그거를 그냥 혹시 몰라서 한국에서 올 때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넣어갔거든요. 제가 극한의 피라서 막 이거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올 때 저는 관광비자로 왔으니까 관광비자용 파일 여행 나중에 워홀로 바꿀용 파일 이렇게 나눠서 왔는데 여기에 혹시 몰라서 이메디컬을 껴왔었어요. 국경 갈 때도 가져갔는데 갑자기 이메디컬 시트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해서 주면서 이게 맞아? 라고 했는데 응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는 정말 꼼꼼히 준비해 왔는데 이메디컬을 본다는 후기는 잘 없어서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메디컬을 없다고 한국에 두고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진이나 어떠한 파일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다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막 엄마한테도 전화드리고 막 했었는데 그래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류 제출할 때 다 스캔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는 노트북에 스캔했던 파일이 있었어서 홈스테이 메이트한테 부탁해서 받고 다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늦어진 것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 정도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다시 이제 또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 관공서에 이 정도면 사람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정말 많이 오래 걸리고 일이 바쁘기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느려서 너무 허리가 아팠어요. 힘들고.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이제 저부터 입국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질문을 어떤 거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름, 중간 이름 따로 쓰는 거 있는지, 주소, 캐나다에 사는 주소, 그리고 일을 할 예정인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일을 할 거면 어떤 분야에서 하길 원하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체포된 일 있는지, 어떤 나라가 너를 밴한 적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봤어요. 하나 제가 못 알아들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약간 특정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다른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제 다음에 그 동행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뭐 별거 안 물어봤대요. 그리고 또 앉아서 한 20-30분 대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가 테크니컬 이슈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면서 무튼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고 이제 밑에 너는 성적인 잡에서 일할 수 없고 교육도 그러니까 이 비자로는 교육 비자가 아니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지 못해 이런 거 설명해주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오피스에 한 2시간 반 그 미국 오피스에 한 30-40분 해서 총 3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요 정도여서 플래그폴에 관해서 공무원 파업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카페만 찾아봐도 지금 캐나다 파업인데 이게 이민국에 영향이 가나요? 막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도 되게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인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풀로 인원이 있을 때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또 어떻게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주말에 갔고 파업했는데도 캐나다 이민국에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미국 심사관분들, 캐나다 심사관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은 건 미안해, 우리 지금 좀 바빠서 늦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주신 그 라이더 분은 여기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일은 잘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찾아본 후에는 6시간 걸리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다르고 질문도 심사관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ETA도 감사히 다음날 바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이제 발급받고 갔는데 확인도 안 하고요. 저는 딱 합격 레터, 이메디컬 인포메이션 시트랑 그리고 영문 보험 이렇게 3개만 확인했습니다. 무튼 여기까지 플래그폴 후기였고요. 저는 이제 그저께부로 어학원도 끝났고 어제부로 플래그폴도 끝나서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처리를 하고 일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또 잘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영상에 담아보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캐나다 워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늦게 나온 나이인 만큼 몇 분의 댓글, 정말 아직은 작고 소중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참 용기를 내는 모든 이의 발걸음이 멋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나와서 보니까 늦은 나이도 없고 직업의 귀천도 없고 뭐 삶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두 각자의 삶에서 알맞은 속도로 옳은 방향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순전하게 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